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집을 매도하고 나서 오르는 가격을 보고 속상하거나 통곡하거나 막 이런 적 없으신가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집을 가장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시기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세 변화를 알고 싶다고 간절히 또 바래 본 적은 없으신가요? 30 대와 40 대는 엑셀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흐름 투자를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50대 아니면 그 이상 이런 분들은 엑셀을 배우고 활용하기가 좀 어렵죠. 저도 이거를 배우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배우는 시간과 그 데이터를 가공한 자료를 가지고 부동산에 접목하기에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을 해서 살 수 없는 것은 대가를 치르고 그 시간을 사기로 했죠. 그래서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자세한 데이터는 그 사람의 시간을 사는 거니까 비용을 지불하고 활용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서 곧바로 매도 시기를 접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들어봐 주세요.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세요. 위엔 이게 KB 시세 KB 부동산에서 갖고 온 매매와 전세의 시세 그래프예요. 위에는 빨간 거는 매매 시세이고요. 그리고 밑에 파란 거는 전세 시세입니다. 보시면 지금 3억 대에서 2010 년도에는 3억 대에 출발을 해서요. 2015년 정도 됐을 때 3억 한 7천 정도, 8천 정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2018년 됐을 때 4억 정도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에서 19년 넘어가는 요 사이에 한번 대세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가격의 조금 흐름을 꺾였다가 그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세가의 지수를 보시게 되면요. 전세 가격이 한번 급등하는 시기가 차츰차츰 오르긴 했지만 2013 년도부터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2015년 정도 됐을 때 한번 크게 상승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시기가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와 전세의 가격이 붙어 있던 시기가 있었죠. 요때 사람들이 소액으로 해서 이 지역의 아파트를 좀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일정하게 같이 가다가 한번 큰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보통 요때를 1차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2차 상승,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는 2차 대세 상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물건에서요 한번 볼게요. 제가 인제 2018년 7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보유하고 있던 집이었죠. 근데 중개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인제 요 시기에 좀 샀었는데요. 집을 사 주었던 중개사가 연락이 와서 전세를 끼고 집을 팔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전세 기간이 요때가 전세 기간인데 남아 있어서 '이거 지금 팔아도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요 당시에는 전세 기간과 만기가 접했을 때에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돌아올 때 전세가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약간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개사가 제시한 요 시기의 가격은 제가 들어갔던 금액과에서 100% 정도 수익이 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하다가 리스크를 역전세에 대한 리스크를 좀 많이 그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보다 매도도 좋을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중개사의 의견대로 매도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 주일 정도 있다가 매도하러 갔습니다. 아니 매매 계약서를 쓰러 갔어요. 근데 그 일 주일 사이에 가격이 너무 오른 거예요. 갑자기 너무 멍한 거예요.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오를 수가 있지?' 그리고 나서 '배액 배상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을 했지만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격 한번 보시겠어요? 이때 산 가격이 이때가 4억 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 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6억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매도하고 1년 정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판 금액에서 여기 오르는 가격은 몇 배가 되겠죠.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혹시 최근에 내가 보유 중인 아파트 중개사한테서 연락 온 적 혹시 없으신가요?
요번에 특히 6.17 대책이 엊그저께 발표했죠. 그래서 이틀 사이에 연락 온 적 없으신가요? 이런 특정 지역들의 이 현상은 지금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2018 년에도 그랬고 2020 년에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요거는 인제 아직 그 해당하는 아직 오르지 않은 덜 오른 그 아파트의 가격인데요. 요 아파트도 보시게 되면요. 2014 년도에서 2015 년까지 한번 상승이 있었죠.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꾸준히 오르다가 지금 현재 2018 년을 기점으로 해서 3억 5천, 그러면 2000 언제부터요? 2015 년에서 2018 년까지 거의 1억 정도가 오른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세가가 가격이 오르면서 매가도 같이 오르는 1차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꾸준히 이어오다가 지금 갭이 조금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매 전세 지수가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요 옆에 지금 올해에 입주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 약간 가격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갭은 큽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이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라고 중개사가 연락이 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쵸? 예. 여기에서 제가 인제 매매의 시세 흐름하고 매수 심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부를 제가 한번 그렇게 매도하고 나서 힘든 마음을 경험을 하고 나서 요 부분을 꾸준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면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방금 그 얘기한 아파트를 지금 이거는 부동산 지인에 있는 지인 시세라는 멀티 차트예요. 그리고 여기는 KB 시세의 그 가격 흐름입니다. 제가 부동산 지인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 무료로 다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부동산 지인 사장님이 인제 대표님께서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지인을 만들 때에는 일반인들이 자기 집을 사고 팔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얘기를 했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거를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는 거는 재테크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아니어서 되게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좀 기억이 남거든요. 그만큼 무료로 다 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인제 제가 아까 그 매도했던 지역에 대한 흐름이고요. 이거는 아파트에 대한 방금 보여드렸던 아파트에 대한 시세 흐름이에요. 그러면 지금 2010 년도 거의 비슷한 시기로 끊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요때 팔았을 때가 언제일까요? 요때가 지금 요때 팔고 가격이 상승했다고 했죠. 여기 위에서는 이게 강명시 전체고 요건 아파트이니까 광명시 전체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가 있어요. 이게 매매 지수거든요. 그러면 이때 일어났을 때가 언제냐면 매매와 전세가 딱 붙어 있는 거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 지수가 같이 움직이면서 요 가격을 밀어 올린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 가격도 흐름도 중요하고요. 요 지수의 흐름이 또 중요하겠죠. 얘네들의 강도가 높게 올라갈수록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여력이니까. 그래서 이때 가격이 한번 1차 상승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 시점 우리가 얘기하는 요 시점에서 매매 지수 강도 보이세요? 갑자기 후 오르는 거 보이시죠? 송곳처럼 갑자기 올랐습니다. 요 시기에는 뭐예요? 일반 그 실수요자가 아니라 유동성 자금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하락을 했죠. 이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요때에 입주 물량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입주 물량을 겹치면서 이때 한 번 더 가격의 하락이 매수 지수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상승했다가 현재는 꺾인 모습 보이시죠? 만약에 이 이후에 공급 물량이 남아 있다 그러면요. 지금 언제 팔아야 돼요? 요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요때 팔지만 이 매매 지수가 떨어졌다고 해서 가격이 갑자기 훅 꺾이진 않거든요. 이 매매 지수가 올라가는 게 조금 더 폭이 하락했다는 것, 줄어들었다라는 거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M자를 기억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요. 인제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머릿속에 콱 닿았어요.
'아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였구나. 아 이거 하나만 잘 볼 줄 알아도 사람들이 내가 언제 매도하는지를 그래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겠구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M자라고 했잖아요. 내가 사는 시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기 사서 이때까지 보유하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장기가 10년 보유잖아요, 10년 보유. 10년 보유해도 괜찮습니다. 10년 보유하면 가격은 다 올라요. 괜찮다면 위치가. 그래서 10년 보유 장기를 보유할수록 가격은 수익은 얻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내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은 매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초록 색깔의 M자를 한번 보세요. 두 번을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시기에 샀다 그러면 한 번 오르고 두 번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세 상승. 그래서 요때 꺾어질 때 요때 한번 파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고 가격이 훅 빠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수가 떨어졌다가 내가 만약에 요때 샀다 그럼 한 번 올랐다가 떨어졌죠. 잔잔하니까 요 정도에는 팔기가 애매모호했겠죠. 가격의 흐름이 아주 미비하니까. 그러면 요때 샀으면요. M자 요렇게 해서 한 번 오르기 전에 오르고 나서 이때 팔면 좋은데 저는 요때 팔은 거죠. 그럼 어때요? 가격의 흐름이 그냥 소소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세 상승이었죠. 그러면 만약에 이때 샀잖아요.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올라가고 나서 꺾이는 요 시점이 매도 시점이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요때 샀다. 요때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한 번 사고 나서 갑자기 급등을 했죠. 엄청 좋았겠죠? 그랬다가 가격이 약간 훅 빠지는 느낌이었죠. 가격이 산 가격에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회복을 했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했어요. 이제 꺾였죠. 그럼 요때 사신 분들은 이렇게 꺾여서 요때 시기가 매도 시기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매매 지수만 갖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외에도 많이 공급 물량이나 다른 지수들 굉장히 다른 그런 데이터들도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단순하게 오늘은 요 M자의 지수만 가지고 내가 매도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자라고 해서 주제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요 아파트가 어디냐면요. 여기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2014 년부터 이 아파트가 인제 시세 흐름이 있으니까 요 기준으로 해서 같이 맞춰 보면요. 아까 제가 M자를 기억하라고 했죠. 내가 이 시기에 샀다. 그럼 어떻게 한번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서 꺾이는 시점 바로 요점이 매도 시기가 될 거고요. 내가 만약에 요때 샀어요. 요때 샀으면 한번 올라가고 내려왔는데 그다음에 가격의 변동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요 0 강도 이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가격은 소소하게 올랐죠. 그럼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요. 올라 가지고 내린 요 시점 한번 이렇게 됐는데 가격에 큰 상승은 없었겠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때였으면 요 시점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가격이 필요에 따라 가격이 소소하게 오른 가격으로 갈 수 있지만 이때 가격이 어때요? 조금 더 심리가 좀 빠졌죠. 그러면 이 매매 지수가 빠졌다고 하게 되면요. 가격 상승이 크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요 상태에서 가격은 그렇다고 떨어지진 않았어요. 예. 그러면 이 전세가 지수가 지금 떨어지고 전세가 지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올해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떤 좀 가격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소액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렇게 전세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요 시점에서 보통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요번에 대책이 발표가 됐죠. 그럼 이 시기에는 이 가격이 오르는 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시점에서 중개사가 전화가 왔어요. "이거 물건 좀 파세요."라고 연락 왔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내가 산 시점과 지금 시점과 비교를 해서 매도해도 될지. 지금 현재는 1차 상승은 있었어요. 1차 상승이 여기는 꾸준히 같이 올랐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다르겠죠. 1차 상승 이후 이게 2차 상승 될 수 있지만 내가 산 이 시점이 여기 시점이라면요. 한 번 더 상승이 남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한번 이렇게 해서 스스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인제 부동산 공부는 그럼 언제까지 부동산 공부가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계속 지금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시간을 사서 이용을 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제 흐름 투자가 대세였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강력한 대책이 발표를 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흐름 투자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흐름 투자가
기억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니까 이 흐름 투자는 이런 지수를 통해서 보면서 저희가 인제 경매도 같이 접목을 하게 되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가격은 저희가 보통 가격의 시세 흐름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와 KB부동산과 네이버 부동산 요런 걸 가지고 시세 변화를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각각 들어가게 되면 합쳐서 뭔가를 흐름을 알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제가 부동산 지인이 이게 무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내고 쓴다 그러면 추천하지도 않겠죠. 근데 무료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온 거니까 요거 하나만 갖고도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번에 인제 프리미어라고 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강력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요. 비용을 안 내는 겁니다. 지금 활용해 보면요. 이거 하나만 알게 되면은 다른 거 내가 엑셀 못한다, 시세 흐름 못 읽는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스스로 요것만 활용할 줄 알면 이거 활용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활용할 줄 알면 내가 셀프 빅데이터 나도 구축을 할 수 있고요. 카더라 통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 보시는데 제가 인제 셀프 투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이트 하나만 제대로 활용할 줄 알게 되면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저희가 부동산 지인 시세에서요. 요건 인제 이건 아파트에 대한 거예요. 아파트에 대한 건데 요번에 강의를 들었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요번에 지인 시세가 1월 달 1 일, 11 일, 21일 정도로 계속 시세가 반영이 된대 한 달에 3 번. 그러면 10일 단위로 가격의 변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봐야 돼요? 2 일, 12 일, 22일 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거 보고 그다음에 하루에 또 하나 네이버 매물을 거래 완료되는 매물을 하루에 2번이나 업데이트한대요.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하루에 네이버 매물을 2번을 업데이트한다 그러면요. 여기에 나타나는 거 업데이트한다 그러면 금매가 빠지는 속도를 곧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여기 인제 이 시세에는 이 지인 시세에는 기존에 있던 한국감정원이나 KB시세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하지만 요런 네이버 매물에 있는 급매물까지 소진되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세잖아요. 여기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는요.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매물이에요. 이게 호가라는 거 호가. 근데 요게 잘 안 보이지만 세모라고 찍힌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실거래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KB 시세 흐름과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매물들 있잖아요. 요 부분을 곧바로 반영을 해서 지수 시세를 나타내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네. 활용만 잘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인제 이 프리미엄에 대한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한 거는 '이거 하나만 잘 활용하면 다 끝이다.' 그래서 전 시간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시간의 대가를 치르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 고민을 항상 하다 보니까 요 하나만 활용을 잘하셔도 여러분도 투자를 잘하실 수 있다. 그래서 내 시간에 대해서 스스로 가치를 한번 부여해 보세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대가를 주고 사셔서 확인하시고요. 방금 얘기한 매도 시기는 M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매 지수의 M자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요. 단톡방에서 탈출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인제 저는 개인적으로 인제 부동산 지인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셀프 프로세스를 하나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제가 뭐 너무 홍보성이었나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인제 경매 물건을 인제 뽑고 있거든요. 그냥 강의 시간에 인제 할 내용들을 뽑고 있는데 뽑다가 이 부동산 지인의 그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대박이에요. 제가 추천하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 신권 입찰하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네 물건을 찾아 가지고 한번 내일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주말 보너스예요. 그래서 내일 한번 더 와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M자만 기억할 수 있는 포인트 고것만 그래도 알 수 있었다 그러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